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일주론 10번째 계유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하고 계유 일주의 사주팔자를 갖다가 법륜도에다가 대입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유 일주는 유금이 편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에 왕지와 건녹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유일주는 남녀불문, 어머님의 영향력, 어머님의 맨파워, 어머님의 활동성이 상당히 왕성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계수일간은 유금과 같이 음의 운동을 하는 음의 공간입니다. 목화는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고 금수는 음의 운동을 하죠. 그래서 계수일주는 남녀공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지가 부정소용성이기 때문에 왕지와 녹지라고 하는 것은 금의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 계유일주들한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실수를 했을 때 이분들은 상당히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평생을 앙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수는 임수와 달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도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지지는 그 시냇물의 원천수와 같다. 금생수하니까 상당히 수의 기운이 강하게 용출돼 나오는. 그래서 계유일주는 예체능계 쪽으로 진출을 해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청간과 지지가 목과 화로 구성이 된다면 아마 운동이나 혹은 예술계통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계수의 유금은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여 있습니다. 병지라는 것은 다정다감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금의 왕지와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정다감하더라도 계유일주는 항상 안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오래 기억을 한다. 정묘일주가 그러듯이 계유일주도 문곡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문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 관계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다. 정묘일주와 계유일주는 어떤 학문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계유일주는 기초의학을 전공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 정묘는 외과나 성형외과나 좀 활동성 있는 서저리 파트에 전공을 할 확률이 많고, 종교나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예체능계를 망라해서 체육인이라든가 뭐 예술가라든가 혹은 유명한 학자들 중에 계유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금 자체가 문곡성이다. 학문과 관련이 있는 일지가 계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주 천간에 목과 화로 구성된다면 예술계통이라든가 체육 쪽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도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일주가 계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용성을 얘기합니다. 부정수용성을 좋은 본성으로 얘기한다면 호기심이 많은 일주가 계유일주가 될 것 같고요. 목화가 아닌 주변에 토가 많다면 직장 생활에 올인하는, 자기 어떤 조직에 올인하는, 그 조직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주가 계유 일주가 될 것 같습니다. 편인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수용성을 얘기하고, 직업적으로도 어떤 조직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일에 종사하는, 가령 큰 조직의 감사실에 근무한다, 혹은 경찰로 치면은 목과 화의 기운이 발달이 안 됐을 경우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주 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일주가 계유 일주입니다. 계유 일주는 12운성상 병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다정다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차분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주위에 자기가 벌어진 일을 떠벌리거나 소문을 내기보다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외부 지향형이 아니라 성격도 상당히 내부 지향적으로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운이 남다른 일주가 계유 일주가 되겠습니다. 계유 일주는 자기 일지에 갖고 있는 편인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리는, 천간과 지지가 왔을 때 학자로서, 종교가로서, 그 다음에 체육인으로서, 예술가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유 일주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법륜도에다 넣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건명 1994년 2월 16일 양력 진시입니다. 1994년 갑술년 병인월 계유일 병진시, 개수 수생 목생 화생 토생 금생수, 개수 유금 진토 인목 술토 간목 병화 상관이 2개고요. 정관이 2개고 정제가 2개고 편인이 하나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법륜도를 그려놨는데요. 법륜도라고 하는 거는
건명 1994년 2월 16일 진시에 태어난 이분의 오장육부를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는 것은 전립선, 방광, 콩팥을 의미하고요. 목은 간, 담을 의미합니다. 화는 심장과 소장을 의미하고요. 토는 비, 위를 의미하고 금은 폐, 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법륜도라는 것은 오장육부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크게 구분한다면 수는 이분 본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목은 이분의 감성계를 의미합니다. 화는 이분의 욕망계를 의미하고요. 토는 이분의 자율신경계, 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건 이분의 인성, 사고계나 이성계 쪽.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나눠보면 이분의 사주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편재와 틀리게 되게 치밀하고 간결하고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고 수를 세는 능력을 우리는 정재라고 하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관과 다르게 불법이 아닌 법을 지키는 이분의 어떤 고지식함을 얘기하는 거고, 마치 스케줄러처럼 살아가는, 계획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모습, 정도를 지키는, 그래서 정관이라 하고요. 그다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이성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정인은 긍정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고 편인은 부정 수용성.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올곧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남이 얘기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자기가 각색해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기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일 거고요. 또 감성계 중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행동력,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잘나야 된다 그럴까요? 남보다 자기가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행동성을 얘기하고, 다 통틀어 식상관은 우리가 감성계라고 얘기하죠. 법륜도상으로 봤을 때 목화 토금수가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분의 오장육부에 스며든 각 장부의 기운이 별 특이한 일이 없을 경우에 중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 물론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지나치고 평고한 오행이 와 한쪽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그래서 이 사주는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은 사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목화토금수 오행이 고루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전공은 이과도 되고 문과도 된다. 현재 27세 이 남자분의 사주로 보아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요. 다음 사업을 시작해도 운이 받쳐준다면 롤러코스터를 탄 삶이 아닌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일간의 특징은
사실 말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관이 발달된 것으로 보아 말의 행동력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그리고 아무튼 말을 잘하는 그러한 유의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유일주를 가지고 있는 남자분의 사주인데요. 저는 운동이면 운동, 말이면 말,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분은 상당히 그 적응성이 뛰어난 건명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계유일주는 맨파워는 강하지 않지만 편인이 녹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어머니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계유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계유일주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다. 특징 중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장시간 기억해내는 일에 상당히 그런 기억력에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계유일주입니다. 감사합니다.